이 숙종시대의 정치사를 대표하는 용어가 환국,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게 1680년 경신왕국, 89년 기사왕국, 1694년 갑술왕국이 있는데요. 요 숙종시대가 되면 가장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 서인과 남인입니다. 앞에 소개드렸지만 기해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고 1674년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면서 50년 만에 남인이 야당에서 여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서인은 열받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그 권력 누려왔는데 남인에게 권력을 빼앗기니까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해요. 그 핵심 역할하는 인물이 김석주라는 인물인데, 김석주는 현종의 왕비였던 명성왕후의 사촌 동생이었고 정치적으로 보면 서인이기는 하지만 또 왕의 친인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남인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은 것을 상당히 이제 그 불만스럽게 생각했고, 이런 정치적 국면을 바꾸기 위한 그 뭔가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이 김석주 지금 초상화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뭔가 요즘 표현을 하면 정치 공작을 시도해요. 당시에 그 자신의 신복 세력들을 이 서인들 집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이렇게 정탐을 하게 해서 정치적 약점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빼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 거듭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남인의 용수가 허적이라는 인물인데, 이 허적이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큰 행사를 벌여요.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서인들이 이제 초청을 받고 일부 남인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워낙 이제 정치적 거물이니까. 그런데 이날 비가 왔다 그래요. 비가 오니까 숙종도 알아요. 워낙 이제 정치적 거물에 그 큰 영의정까지 지냈으니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협찬이라 할까요? 그럼 저 허적 집안에 저 큰 행사 있으니 이 궁궐에서 쓰고 있는 유악이라 해가 기름을 먹인 천막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비가 오고 이러면 야외 같은 데서 이런 지금 또 천막 치잖아요. 이거를 좀 협조해 줘라, 협찬해라. 그래서 이제 그 명을 받던 신하가 그 이제 유악 이제 가지러 가니까 유악이 없는 거예요. 기름 먹인 천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미 허적이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주려고 했는데 알아서 미리 가져갔다. 이러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숙종이 이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게 도대체 그 남인들이 권력 잠깐 잡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만해졌어?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 또 김석주가 움직인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보고가 일어나요.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영모를 지금 꾀하고 있다. 그래서 또 궁녀들을 막 또 조사를 해보니까 궁녀들 중에서 군복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또 보면 홍수의 변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궁녀를 뜻하는 말이 궁녀의 옷에 옷소매가 붉은색이다 해서 붉을홍 소매수를 써서 홍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서도 우리 옷소매 붉은 굿동이라는 표현은 궁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궁녀들이 바로 이렇게 군복을 만들었다. 이 뭔가 남인들이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있다. 여기서 이제 분노한 숙종이 남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윤휴, 허적들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사형을 시켜요. 사살을 하고 요즘 표현을 하면 남인들 오래간만에 권력 잡아 보니까 저렇게 못하구나 해서 다시 서인들을 집권하게 하는 요 사건을 우리가 1680년이 경신년이어서 경신황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신황국 이후에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1689년에 기사황국이 또 일어나요. 9년 만에. 여기에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장희빈이 궁녀로 들어왔다가 일약 후궁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숙종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인경왕후는 일찍 죽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인현왕후도 자식을 못 낳는 상황에서 장인이 떡하니 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게 되니까 저 아들 경종을 원자로 삼겠다. 원자는 세자로 가는 전 단계예요. 원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서인들이에요. 이 서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 아직
인현왕후 나이가 뭐 2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충분히 왕자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좀 미뤄야 됩니다. 근데 이 숙종은 그거를 거부를 해요. 뭐 요즘 뭐 표현으로 하면 내가 뭐 살아봐서 아는데 뭐 인현왕후는 뭐 가능성 없다. 그렇게 되면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바로 이제 원자로 책봉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강력히 반대하니까 숙종이 완전히 강심장이에요. 그 당시 뭐 정계 최고의 원로였던 바로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면서까지 확실하게 서인들을 숙청을 하고 남인들을 집권시킨 이 사건을 1689년 기상. 그런데 또 남인이 집권을 하긴 했는데 영 정치적으로 그 뭐 미숙하다. 그리고 이 불만도 많아요. 여기다가 기사왕국의 명분이었던 장희빈이 왕비에까지 올랐는데 이 장희빈에 대한 또 숙종의 실망감이 너무 컸고, 그러면서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과 더불어 서인들을 다시 정계에 불러들여 1694년이 갑술년이어서 갑술황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황국은 그만큼 이제 당쟁이 치열함과 더불어서 바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전국을 조정하는 숙종이라는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당파가 지나치게 세면 척결해버리고 반대 정치 세력을 또 올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까지는 숙종이 황국 정치에서 상당히 그 당파의 세력에게 휘둘렸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암송시열과 같은 인물에게 사약을 내릴 정도로 이 왕의 카리스마가 또 상당했던 이런 전국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암송시열은 제주도에 유배됐다가 결국 서울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고 올라오던 중에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왕국을 통해서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 세력이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 숙종 때는 어쨌든 왕비 세력하고도 또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게, 인현왕후가 이 폐위되고 나서 다시 컴백했지만 결국 돌아가신 후에 두 번째 계비로 인원왕후 김씨를 맡게 되는데, 인원왕후는 경주 김씨고 김주신의 딸이고 역시 서인 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의 후궁 출신으로 또 중요한 인물이 숙빈채 씨라고, 예전에 그 동이라는 드라마의 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이 숙종은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을 두지 못했고요. 이 후궁으로 맞이했다가 나중에 잠깐 왕비로 승격은 되긴데요. 희빈장 씨와의 사이에서 1688년에 경종을 출생을 했고, 장희빈을 쫓아내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숙종의 눈에 들어왔던 또 다른 후궁 숙빈채 씨와의 사이에서 또 영조를 출생하게 되니까 이 두 명의 후궁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두 명의 왕을 배출한, 정작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후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경종과 영조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종의 출생에서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기사왕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영조가 출생할 즈음에는 다시 서인들이 재집권하는 또 갑술왕국, 또 영조는 서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행운의 그 뭐 왕자라 할까요? 1694년 갑술생이 되게 됩니다. 사실 장희빈을 후궁으로 이제 들였지만 숙종도 이제 처음에는 인현왕후가 왕자를 출산하지 못한 그런 부담 때문에 들였고, 또 기대대로 경종을 낳으니까 상당히 이제 뭐 좀 기분이 업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비로까지 삼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상당히 좀 뭐 변수가 있었어요. 원래 장희빈이 처음에 이제 숙종 시절에 후궁으로 들어왔지만 당시 숙종의 어머니 즉 명성왕후 김씨가 장희빈의 뭐 좀 성질을 알았는지 바로 이제 궁궐에서 쫓아보내요. 그러다가 명성왕후가 승하하자 다시 재입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바로 이 경종까지 출산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데렐라적인 그런 기질도 있었어요. 항상 우리 드라마의 좀 기본 구조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보다도 약간 좀 신분이 좀 천하고 이런 데 착착착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훨씬 더 좀 각광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그 캐릭터가 장희빈이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은 뭐 여러 숙종실록 기록 같은 데 보면 물론 이제 장희빈이 표출된 이후의 기록이긴 하겠지만 이 교만한 태도를 짓고 공손하지 않아서 그 인현왕후가 이 종아리를 때리게 했다라는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인현왕후에 더욱 원한과 뭐 독을 품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장희빈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을 근심을 해서 숙종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당시 김창국의 딸을 또 다른 후궁으로 삼게요. 아무래도 이러면 좀 관심이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또 들어온 인물이 영빈 김씨였는데, 그래서 이제 영빈 김씨가 들어왔지만 이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는 그대로 이제 이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1694년쯤에 와서는 장희빈이 더 성질 부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거기다가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남인 세력들이 이때도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이 뭔가 이런 그 권력을 잡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러다가 이게 역풍을 맞아요. 별로 그러지도 않은데 이게 너무 허술하게 사건을 조작했다가 오히려 숙종의 불신을 사게 되고, 결국은 숙종은 남인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이게 장희빈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또 여기에다가 인현왕후에 대한 그리움, 이제 쫓아보내고 나니까 인현왕후가 훨씬 더 그래도 나에게 맞는 인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강고당에 가 있었던 이 인현왕후를 컴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조선의 또 왕비 중에 2번이나 왕비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이 인현왕후에 다시 이제 왕비 책봉 의식을 하게 되고 장희빈의 왕비 자리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훗날 영조가 인현왕후를 떠올리면서 이곳을 보면 옛날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으로 인현왕후의 거처에 강고당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어필로 그 편액을 써서 걸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강고당이 한때는 바로 지금의 덕성 요거 자리에 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고종의 왕비시죠, 명성황후에 대한 생가가 지금 경기도 여주에 있어요. 이 복원하면서 명성황후도 나중에 이 강고당에 거처를 해요. 이분도 영흥민씨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 인현왕후 2분 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요 강고당 건물을 현재는 경기도 여주시 명성황후 생가의 근처에 지금 요 건물을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인현왕후는 이처럼 그 왕비로 복위를 하셨지만 1701년에 소생 없이 지금 창경궁에 가면 경춘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승하를 하세요. 그래서 이 경춘전은 또 어떤 왕하고 인연이 있냐 하면 우리 정조대왕께서 태어난 곳이기도 했고, 한동안은 또 이 드라마 같은 데는 인현왕후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된 게 장희빈 저주 사건 때문이다. 장희빈이 궁궐에 뭐 이 인현왕후 거처에 흉물 막 죽은 새하고 쥐 같은 거를 묻게 되고, 취선당이라는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 막 그 모형 밀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 인현왕후가 악악 하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좀 드라마적인 재미 요소고 실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실록 기록에 보면 인현왕후는 사망하기까지 1년 6개월간 아주 계속 병에 시달리셨고 정말 병으로 계속 힘들어하시고 총 4번에 걸쳐 의학청이 설치돼서 인현왕후를 좀 이렇게 치료했던 이런 기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거의 분명한데, 장희빈의 저주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만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었다. 장희빈의 시중을 들던 그런 그 시비들, 이런 그 뭐 몸종 같은 이런 여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취조에 다 이게 나오는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장희빈도 이 인현왕후의 죽음에 결국 관계가 됐다라고 파악한 숙종이 결국 1701년에 사약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인현왕후, 장희빈
정말 이 숙종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여인은 운명적으로 똑같은 해인 1701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때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장희빈을 대신해서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던 숙빈 최 씨가 바로 이런 부분을, 장희빈의 이런 저주 사건을 고변을 해서 결국 이게 알려지게 되었다. 숙빈 최 씨 또한 장희빈의 라이벌로 결과적으로는 또 총애를 받아 영조까지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인현왕후는 선, 장희빈은 악이라는 구도의 모습들이 훗날 인현왕후전과 같은 궁중 수필이라든가, 또 이 장희빈은 악, 인현왕후는 선이라는 구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문학 작품이 있어요. 김만중이라는 인물이 쓴 사씨 남정기라 해서, 이것도 중국 역사에 나오는 사씨와 교씨의 갈등인데, 바로 이 교씨에게 탄압을 받아 사씨가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씨가 쫓겨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중국의 상황을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씨는 인현왕후, 교씨는 장희빈, 이런 내용들의 이 담은 이 소설이 널리 또 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또 인현왕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정, 장희빈에 대한 아주 응징,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또 유행을 했다.